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저는 2018년 제41회 신체 손해사정사 책임보험 및 근로자 재해보상보험 이론과 실무 강의를 맡게 된 에듀맵의 안재홍 교수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간단히 제 소개부터 드리면, 저는 현재 에듀맵에서 담당 교수로 재직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험사 보상과에서 실무를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내에서 보험 자격증 강사로도 다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자격증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먼저 변호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체손해사정사, 그 다음에 재물손해사정사. 재물손해사정사는 올해 취득하였습니다. 그리고 APIU 개인보험심사역, 그리고 ACIU 기업보험심사역. 이 둘은 손해보험 자격증입니다. 그리고 CKLU는 생명보험 언더라이팅 자격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AFPK, 보험을 영업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지식인데,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이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가장 입문 자격으로 제일 좋아 보이는 AFPK 자격도 제일 먼저 취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보험조사 분석사, 날이 갈수록 보험 사기에 대한 그 사회적인 인식이 높아지기 때문에 도입된 자격이고요. 저도 요거를 첫 해 시행할 때 저도 운 좋게 합격을 한 바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격증을 나열을 하는 이유는, 제가 보험 관련 자격증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노하우 아닌 노하우가 되게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특히 신체손해사정사를 공부하면서 보험 이론에 대해서 충분히 습득이 된 이후에는 나머지 자격증에 대한 취득 속도는 더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노하우들을 전달해 드리고자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섰고요. 그리고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5년 동안 다양한 사례를 경험함으로써 실무를 접한, 실무 경향에 맞는 강의를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측면에서 강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저에 대해서 언론 보도도 몇 번 된 바 있습니다. 특히 보험 자격증만 6개, 그리고 제 경력을 이렇게 나열해 주셔가지고 제가 본의 아니게 좀 언론에 집중적으로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출제 경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출제 경향을 말씀드리면, 자, 책임근제보험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책임근제보험은 뭐 혹자들은 말하기를 계산 과목이다, 혹은 정말 실무자들에게 유리한 과목이다, 실무자들은 공부를 하지 않아도 그냥 합격하는 과목이다, 뭐 이렇게 다양한 말들이 많은데요. 뭐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립니다. 특히 일부 틀린 얘기를 하면, 책임근제보험은 단순한 계산 문제는 아닙니다. 실제 재작년에는 계산 문제가 다수 출제됨으로 인해서 조금은 수험생들 입장에서도 혼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작년에는 계산 문제가 거의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것도 손해액을 계산하는 게 아니고 조사비나 뭐 방어비용에 대한 담보 여부에 관한 문제가 출제됨으로써 어떻게 보면 다시 한 번 더 수험생들에게 혼란이 줄 수 있는 과목이 되어버린 거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올해 출제 같은 경우에는 실무자들이 너무나 유리한 시험이었습니다. 실무자들은 매번 접하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지금 강의를 드리고 있는 대부분의 분들은 실무를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실무를 하지 않으신 분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실무를 하지 않았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실무를 얼마나 생생하게 전달해 드릴 수 있느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무를 하지 않아도 실무를 한 것과 같은 정도의 이해력을 가지시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책임근제보험은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는 점수를 무조건 받으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장담합니다. 제 강의를 듣게 되면 어떤 게 실무다?
그리고 그 실무가 어떻게 이론으로 연결되는 거를 제가 다 말씀해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책임 근제보험의 출제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출제자는 교수님들이 아닙니다.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도 아니고요. 여기 저같이 이론 강의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실제 보상 업무를 오랫동안 해오신 실무에서는 실무에서는 자타가 공인하는 베테랑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출제를 하십니다. 따라서 앞으로 출제 경향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실무적인 내용을 보다 많이 물어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손해사정사는 당장 손해사정사를 따면 뭘 할 것 같으십니까? 손해사정사는 손해액을 계산하고 이 해당되는 사고가 담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는 게 손해사정사입니다. 근데 손해사정사를 합격하고 나서 실무에 투입되고 나서 또 무언가를 배워야 한다면 손해사정사의 자격증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무에 당장 투입될 수 있는 손해사정사 제 강의를 들으면 그렇게 만들어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무 사례에 대한 풍부한 교과서가 있었는데 지금까지의 모든 과목들이나 특히 배책 관련해서는 이론을 많이 공부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제가 만든 사례 교과서는 실무를 많이 넣었습니다. 실무뿐만 아니라 판례도 많이 넣었고요. 그리고 민법이나 산법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초가 없이는 판례, 그리고 약관, 그리고 민법, 그리고 산법, 이 네 가지에 대한 이해 없이는 배상책임보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이라도 기본적인 지식은 가지고 있어야만 해당 과목을 충분히 합격권 점수를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균형 감각 있게 제가 어느 정도 선까지 공부해야 되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배상책임보험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배상책임 범위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배상책임보험이라는 게 뭔가요? 피보험자는 통상적으로 가해자가 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 금원을 지급하게 되죠. 금원을 지급하게 됨에 따라서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기본 범위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한 여기까지는 판단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배책은 무조건 민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약간의 포섭을 시키는 작업이 반드시 수반돼야 됩니다. 자, 강의 방향을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아까 출제 경향에 맞게 제가 강의를 해드려야 되고요. 강의와 관련해서는 저는 첫째도 실무, 둘째도 실무입니다. 특히 모든 정리된 이론들은 실무례에서 나옵니다. 약관, 실무례에 대해서 해석이 집중되게 되면 이론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약관과 실무례에 대한 이해가 해당 과목에서는 제일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실무를 중심으로 제가 충분히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해당 과목은 실무를 통해서 이해를 하게 되면 굳이 암기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혹자가 말하는 배책 근제는 책임 근제는 실무자들은 공부할 필요도 없다. 그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실무를 통한 이해는 암기가 필요 없기 때문에 제가 실무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렇게 되는 이유는 스토리텔링에 의한 학습은 오래갑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냥 외우는 게 제일 편하고요. 그러나 책을 보시면 시험 언제 보십니까? 8월달에 보시죠?
8월달에 보시려고 하면 지금부터 10개월이 남았는데 10개월 후에 기억하실 수 있는 거는 스토리입니다. 스토리. 그래서 제가 실무는 스토리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실무를 하게 되면 당장 내가 이거를 보험 실무자로서 돈을 줘야 되냐, 아니면 돈을 주지 말아야 되냐, 그리고 혹은 이게 법원으로 가거나 아니면 감독기관에서 판단하는 기준이 어떻게 될 거냐에 따라서 수많은 고민을 하게 되고 수많은 시나리오를 검토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체득이 되는 거죠. 그 체득되는 기억은 내년 8월에 있어도 무조건 시험장에서도 기억이 나십니다. 그래서 저는 스토리텔링에 의한 학습, 그리고 암기가 아닌 이해로 강의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관에 대한 해석 능력이 생기면 서술 문제는 쉽게 해결됩니다. 자, 실무자가 하나의 사례, 보험금 접수가 들어오면 가장 먼저 보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금액을 줄 책임이 있는지 여부, 만약에 있게 되면 약관을 보는 거죠. 약관에 대한 해석 능력이 있으면 이게 보험으로 보상이 된다, 보험으로 보상이 되지 않는다, 바로바로 답이 나오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기준은 약관입니다. 그리고 약관 혹은 판례, 약관에 대한 해석을 그대로 판례들이 해놓은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충적으로는 교수님들의 의견 등이 있지만 현재 시험 상황에서는 판례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제가 강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배상책임보험은 민법 및 상법에 대한 선행학습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 판례들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판례는 법률에 대한 해석으로 판례가 생성됩니다. 법률은 모든 걸 다 규율할 수 없습니다. 법률에다가 판례에 있는 내용을 다 규율하게 되면 법전이 얼마나 두꺼워져야 될까요? 그냥 법률은 최소한의 것만 생성이 되어 있고 이것을 실생활에 적용하다 보니까 나오는 것이 판례고요. 따라서 판례에 대한 공부 이전에 법률에 대한 공부가 충분히 필요합니다. 특히 민법 750조를 필두로 한 불법행위, 그리고 상법 중에서도 배상책임보험 관련한 상법 내용들, 저는 충분히 이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해사정사 시험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책임근제보험이 가장 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책임근제보험의 가장 필수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민법과 상법에 대한 이해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해가 된다면 충분히 다른 과목도, 특히 자동차와 같은 경우, 자동차와 책임근제보험은 어느 정도 같이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책에도 많은 다양한 판례들을 실어 놓았지만 자동차 보험과 배상책임보험이 중첩되는 부분이 많고요. 중복보험이 되는 경우도 있고 서로 부상관계가 형성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두 과목을 통합적으로 이해시켜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재 활용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재 활용은 배상책임의 이론과 실무 모두 하겠습니다. 그러나 또 말씀드렸듯이 실무에 대한 이해는 이론에 대한 곧바른 암기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실무에 대한 강의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책은 단순히 수업용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실무자들이 보더라도 바로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실었습니다. 특히 제가 개인적으로 실무책에 대한 갈증이 있었는데
어느 책도 딱히 답을 내려주지 않아서 제가 업무하는 동안 틈틈이 정리한 내용들을 간략히 실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충분히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수업용으로는 신체 배상 영역에 해당하는 내용을 충분히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토리텔링에 의한 학습입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중요한 판례들, 중요한 약관들은 재물배상, 재물보험, 재물보험은 화재보험입니다. 재물배상은 신체에 대해서 손해를 입힌 것이 아니라 재물에 대해서 피해를 입힌 사고를 말합니다. 그리고 소송 관련 내용, 배상책임보험에서는 소송 관련한 약관이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해 없이는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제가 소송 관련한 내용도 넣었지만 해당되는 부분은 저희 과목을 위해서 스토리텔링을 위한 이해 정도로 하시고 나중에 실무에서는 즉시 활용이 가능하십니다. 예, 간단히 서브노트 만들어야 되나요? 좋은 질문이십니다. 서브노트와 관련한 질문은 제가 수없이 많이 받아봤지만 저는 서브노트를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유는 서브노트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들고요. 그리고 서브노트를 활용하는 것도 나중에 되면 내가 이 내용을 어디서 봤지? 아무것도 정리가 안 됩니다. 목차만 남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책에다가 본인만의 내용을 쓰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피보험자 개별 적용이라는 내용이 나오면 저는 책에다가 번호를 매겨서 이렇게 내용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걸 서브노트를 하기 위해서 목차를 쓰고 또 쓰고 해봤자 책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예요. 이 줄이는 시간을 아껴서 자, 처음에는 연필로 모르는 부분 연필로 줄을 치세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해가 되시면 연필은 지웁니다. 그 다음에는 빨간 볼펜으로 줄을 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험 직전에는 단어, 키워드에 눈이 가기 위해서 내가 봤을 때 피보험자 개별 적용이라는 문제가 나오면 내가 쓸만한 키워드에 대해서 형광펜을 칠하면 됩니다. 형광펜. 나중에 책을 여러 번 읽으시게 되면 형광펜만 봐도 그 내용이 기억이 나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훨씬 나으십니다. 그리고 제가 서브노트 관련해서 제가 질문이 있으신 바에 의해서 바로 제 수업 노하우를 좀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하면 원래는 강의를 시작하고 말씀드리고자 했는데 수험 대비 요령은 항상 출제자와 실무자 입장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실무를 떠난 자격시험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는 더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요. 지금 그렇게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무에 대한 이해도 충분히 쌓여있고 실무를 정리하는 책들이 하나둘 늘기 시작했고 특히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다 넣은 책을 하나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풍부한 논의가 있게 되면 실무에 대한 출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술 시험인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만약 내가 주제가 나오면 뭘 쓸 수 있었지? 나는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는가? 피보험자 개별 적용이 나오면 나는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는가? 손해사고 기준 증권, 배상청구 기준 증권이 나오면 나는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는가? 배상청구 기준 증권이 왜 나왔는가? 배상청구 기준 증권은 성면 때문에 나왔다. 의사배상 때문에 나왔다. 성면은 뭐지? 성면은 왜 갑자기 문제가 불거졌지? 왜 그 사고가 나오면서 보험회사들이 다 없어졌지? 에 대한 얘기를 풀어나가시게 되면 굳이 외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조건 스토리텔링으로
서술 시험을 대비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스토리텔링의 강점은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빛을 발합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전혀 모르는 특정 법률에 대해서 논하라. 이번에 자동차 보험에서 그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무자들은 스토리텔링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에 대해서 논하라 하면 모른다고 그러면 아무 한 줄도 못 써요. 근데 실무 입장에서 안다고 하면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일단 보험사기 방지법이니까 사기에 대한 논의를 써야 되겠죠. 그러면 사기에 대한 논의를 쓰겠다 그러면 보험사기 방지법을 도입한 취지가 뭔지에 대해서 한줄 쓰는 겁니다. 취지는 보험사기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보험사기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쓰면 스토리텔링 되나요? 네. 스토리텔링이 돼서 취지에 대해서 가점이 1점도 받을 수 있는 거죠. 0.5점입니다. 그 다음에 보험사기 관련해서 그러면 스토리텔링 학원 다음에 그러면 보험사기 방지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보험사기를 처벌 안 했나요? 기존에도 다 처벌을 했죠. 그러면 당연히 보험사기 방지특별법은 더 가중해서 처벌하겠죠. 이런 식으로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를 하면, 실무를 하면 보험사기 방지특별법으로 보험사기가 완벽하게 막아지느냐, 방지가 되느냐, 어떠한 점이 미흡하다, 자기의 의견을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거죠. 전혀 상관없지 않은 내용을 적지 않는 이상은 스토리텔링에 의한 학습이 불이타도 예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타 노하우나 구체적인 적용은 제가 강의를 하면서 해당 부분에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재를 공부함에 있어서 실무를 충분히 담았기 때문에 실무에 대한 스토리텔링은 강의를 통해서 제가 좀 더 생생히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책임근제보험 OT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